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김부장, 소지섭의 신작 드라마가 폭발적인 시청률을 기록하며 국내 드라마 제작자들에게 강가되는 주제를 숨기고 있다라는 제목의 중국 기사와 이 드라마를 몰래 보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만약 중국에서 넷플릭스가 정식으로 들어가고 중국에서 K드라마 시청률이 잡히게 되면 과연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 그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플리스페트롤 순위에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중국어권 나라들의 순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이 세 나라입니다. 오늘자 플리스페트롤 1위 순위에서 이 세 나라에서 1위를 차지한 드라마는 바로 김부장입니다. 또 간접적으로 K드라마의 인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중국이 얼마나 많은 불법 시청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김부장이 정식으로 서비스되고 있지 않지만 이 드라마의 평가가 8.0점으로 올라와 있고 지금 단 2회 만에 댓글이 2600개가 달리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대표 포털 소우닷컴에 들어가 김부장을 검색하면 관련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만큼 이 드라마에 중국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사 중 흥미로운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 중국의 액션 드라마는 실패하고 왜 한국의 액션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게 만드는지를 드라마 김부장의 장면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김부장, 결국 소지섭의 비장의 카드는 처음부터 액션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성찰의 질문부터 시작해봅시다. 한 문장으로 왜 무릎을 꿇으셨나요? 김부장에서 김부장 역을 맡은 소지섭은 모든 아버지를 떨게 하는 대답을 합니다. 딸을 위해 학교와 모든 학부모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러다 카메라가 전환됩니다. 에피소드 내내 약했던 은행 회계부 부장이 딸을 괴롭힌 폭력배를 한 손으로 땅에 내려꽂고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민지는 어디 있지? 그의 몸에는 수많은 총상과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6월 26일에 첫 방송되었으며 두 편의 에피소드가 한국 시청률 15.7%를 기록했고 넷플릭스는 14개국 및 지역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엄청난 기록 이야기 대신 대부분의 영화평론에서 간과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드라마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액션 장면이 아닙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이라 마지막의 장면이 당신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은행에서 버스에 억지로 올라타고 깡패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학교에서 고개를 숙여 사과하며 아내의 무덤에서 잘 키우겠다고 약속할게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들은 어떤 액션 장면보다 숨막히게 만듭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상사에게 꾸중을 듣고 집에서 하늘을 지탱해야 하는 답답한 느낌을 익숙하게 느꼈습니다. 익숙한 진짜로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를 보면서도 분노를 삼키고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숨막히는 느낌. 그러니까 소지섭은 숨은 요원이 아니라 인생이 굴복한 중년 남자들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테이크는 아버지의 투지 이야기지만 김부장은 아버지의 무력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순되어 있습니다. 한 손으로 철근을 부술 수 있는 전설적인 요원이 어떻게 무력함을 느낄 수 있는가. 하지만 소지섭은 연기를 통해 이 두 가지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가장 강렬한 장면은 정확히 정적인 장면입니다. 딸이 옛 교복을 들고 목이 쉬어 아빠의 손은 철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한국 소셜미디어는 동시에 붕괴했고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이 장면을 반복해서 재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비밀 요원이 딸을 구하는 모습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손에 있는 머리카락 한 올을 위해 자신의 손을 바치려는 아버지의 절망감이 이해가 됩니다. 이런 절망을 소지섭이 연기한 것입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어둠 속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얼굴을 만졌고 얼굴이 젖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지섭의 등장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큰 버그이자 가장 큰 놀라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지섭의 얼굴이 겁쟁이 아버지 역할에 설득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얼굴로 패배자 역할을 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우리는 사실 이 캐스팅이 시리즈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캐스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소지섭처럼 비범하게 자란 사람이 아직도 겁쟁이 역할을 해야 할까? 그의 평범한 삶은 매일 오해와 억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마침내 참아냄을 멈추고 피부를 벗겨내기로 결심할 때 관객의 감정은 강렬하게 폭발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협화음 자체가 이 캐릭터의 핵심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K드라마 속 소지섭의 무릎 꿇는 장면이 우리 중국 드라마를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부장을 몰래 보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소지섭이 수트를 입고 무표정하게 적들을 제압할 때마다 화면을 뚫고 나오는 아우라에 숨이 막힙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눈빛과 완벽한 피지컬이 전직 최정의 요원이라는 설정이 엄청난 설득력을 부여하네요. 영화 해시한 때와는 또 다른 성숙하고 묵직한 중년 남성의 하드보일드 액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동석에 이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새로운 한국 아저씨 캐릭터가 탄생했습니다. 낮에는 은행에서 굽실거리던 무기력한 부장이 밤이 되면 인간 병기로 돌변하는 갭 차이가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줍니다. 낮에는 은행에서 굽실거리던 무기력한 부장이 딸의 위기 앞에서 봉인을 해제하는 서사는 언제 봐도 쾌감이 대단합니다. 악당들에게 자비 없이 철권을 휘두르며 폭주하는 모습이 말 그대로 용왕기한식 카타르시스를 주네요. 법보다 무서운 무법중년의 무거움을 제대로 참교육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오락성 액션극인 줄 알았는데 소지섭의 절제된 표정 속에 담긴 슬픔과 분노가 극의 중심을 아주 무겁게 잡아줍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세상 전부를 적으로 돌려도 상관없다는 아버지의 처절한 서사가 가슴을 울려요. 할리우드의 테이큰보다 아시아 특유의 가족적 정서가 깊이 묻어나서 훨씬 몰입됩니다. 초반부의 직장 상사나 사회 부조리, 학폭 가해자들 앞에서 철저하게 고개 숙이고 참아내던 장면들이 있었기에 후반부 폭발이 더 통쾌합니다. 왜 그토록 숨죽여 살아야 했는지 과거 서사가 풀릴수록 캐릭터의 입체감이 살아나요. 억눌렸던 도파민을 한방에 터뜨려주는 고마운 캐릭터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퇴물 직장인이지만 실상은 북한 블랙리스트에도 올라있는 인간병기라는 설정이 너무 짜릿합니다. 소지섭만이 가진 독보적인 태페미와 중년의 멋이 이 김부장이라는 역할과 만나 역대급 시너지를 내고 있네요. 맨몸 액션을 할 때 날카로운 완급 조절은 그를 따라올 배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전체의 미장센과 과거 해상씬의 어둡고 차가운 색감이 하드보일드 느와르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자아냅니다. 넷플릭스의 거대한 자본이 한국 특유의 쫀쫀한 복수극 연출과 만나면 어떤 괴물이 탄생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한 해 한 해가 웬만한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못지않는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첫 화에서 인물관계를 빌드업한 이후 2화부터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데 전개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쓸데없는 로맨스나 심파로 시간을 끌지 않고 오직 딸을 찾기 위한 추격이라는 목적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해요. 몰입감이 워낙 강해서 1시간이 넘는 러닝타임이 10분처럼 느껴집니다. 법과 시스템이 권력층과 빌런들의 악행을 처벌하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을 그대로 꼬집어 연출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이 사적으로 그들을 응징해 나가는 과정이 단순한 폭력을 넘어 묘한 해방감을 줍니다. 빌런들이 악독하면 악독할수록 김부장의 주먹이 내리꽂힐 때의 쾌감이 배가 되는 법이죠. 주상훈을 비롯한 악역 배우들의 얄미운 연기력도 극의 몰입도를 올리는 데 한몫합니다. 단순히 딸을 구하는 아저씨의 복수극인 줄 알았는데 남북 간의 첩보전과 과거 비밀요원 시절의 거대한 음모가 얽혀있어 스케일이 큽니다. 과거의 코드네임 66으로서의 삶과 현재 평범한 가장으로서의 삶이 교차 편집되면서 서사의 깊이가 한층 더 깊어져요. 넷플릭스 오리지널인데 왜 전 회차를 한 번에 다 풀지 않고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2편씩 공개하는지 원망스럽습니다. 매해마다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클리프행어 엔딩을 걸어 놓으니 다음화가 궁금해서 미치겠습니다. 스토리의 개연성, 액션의 수위, 연기 후몽 없는 배우들의 호흡까지 3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상업 드라마의 정석입니다. 초반에 엄청난 기세를 끝까지 유지해서 용두사미로만 끝나지 않는다면 올해 최고의 한국 장르물로 기억될 것 같아요. 주중에 회사에서 상사에게 치이고 이리저리 억압받던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를 주말 밤마다 완벽하게 대리 해소해 줍니다. 뇌를 비우고 화려한 액션과 통쾌한 사이다 전개에 온전히 몸을 맡길 수 있는 최고의 오락물이에요.
금요일 퇴근 후 맥주 한 캔 마시면서 시청하기에 이보다 완벽한 드라마는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 드라마 하면 로맨스나 좀비물만 떠올렸던 서구 시청자들에게 이런 하드보일드 액션 느와르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 수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부럽지 않는 액션 연출력과 아시아 특유의 세밀한 감정선이 결합된 아주 영리한 컨텐츠의 승리입니다. 간만에 매주 본방을 사수하게 만드는 흡입력 괴물 같은 드라마를 만나 행복합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중국은 한국 액션 드라마만 나오면 만감이 교차하는 듯합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액션 장르보다 한국 액션이 전 세계 주목받는 자체가 질투도 나고 부럽기도 한 모습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